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 대표입니다. 오늘 1월 16일 목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1%대 급반등 보이면서 미증시 상승에 대한 화답을 잘 해줬습니다. 상승장이 나온 것은 맞는데 재미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재미를 느끼지 못한 장이었다. 왜냐면 오전장의 양자 컴퓨터 완벽히 이제 어저께부터 다시 부활을 했죠. 그리고 장 중반에는 로봇주, 장 후반에는 이제 AI 보안 관련주로 수급이 몰렸는데 이 수급이 계속해서 이동을 하면서 변동성이 너무나도 컸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상승 흐름에서 수익 실현을 대부분 다 해놨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고 나서 다시 이제 재매수를 하면서 다음 상승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급이 계속해서 이동하죠. 너무 빠른 이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오르는 듯하면서 밀려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극단적인 장세를 보였다. 그러니까 이슈가 붙어서 오르는 종목만 계속 오르고 아예 바닥에서 새로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고 이 둘 중에 하나지. 지금 순환매 중간에 이제 있는 대장주들도 마찬가지예요. 대장주들도 오늘 수급을 못 받아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거나 상승하다 밀리는 경우들이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최근 봐오던 종목들이나 섹터들보다는 뭐 섹터는 변함이 없어요. 양자컴이라든지 뭐 대형주에서는 조선주라든지 맞는데 주도 섹터 내에서 새로운 종목들이 좀 주도적으로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기존 종목들 조금 심심한 흐름을 보였고요. 그래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는 듯 하면서 밀렸기 때문에 아예 안 오른 건 아니죠.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탄탄한 상승 추세 유지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목표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매도를 못했는데 이럴 때에는 상승하는 섹터의 관련주는 보유하는 게 좋고요. 뭐 특정 종목만 상승하기 때문에 소외감이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소외감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던지기보다는 명분을 잘 체크하고 명분이 없는, 그러니까 명분이 좀 약하면, 명분의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는 매도를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매도보다는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보유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 전략이 될 겁니다. 자, TSM 실적은 이제 오늘 우리 장이 끝나고 발표가 됐고요. 굉장히 호실적이 나왔죠. 작년 4분기 순이익 16.5조 원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왜 안 따라오니? 전년 대비해서 57% 급증, 엄청난 실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뭐 2025년에는 매출 2배 증가를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지난해 4분기 AI 반도체 수요 57% 증가,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 발표하면서 이제 4분기보다 57% 증가, 왜 같은 얘기를 했으니 시장 예상에 이제 부합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전분기와 비교해서, 그러니까 바로 직전 3분기죠. 3분기와 비교해서는 15.2% 증가, 매출액이 38.8% 증가. 지금 계속해서 싱가포르에도 공장을 짓고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TSMC의 실적 자체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줄 겁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도요. 어디냐면 SK 하이닉스가 되겠죠. 하이닉스도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 하이닉스가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SK 하이닉스의 시장 예상 컨센서스가 8조 원인데 이게 1년 전 전망치보다 2배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3분기에 7조 300억 원의 영업이익, 그래서 역대 최대 실적 달성했고 4분기 역시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역시 TSMC와 같은 내용이죠. AI 수요 증가. 이제 범용 메모리 가격은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중국이 이걸 쫓아오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범용 메모리는 기술력이 낮아도 계속 생산을 하다 보면, 불량품을 생산하더라도 어쨌든 생산을 계속 하다 보면 불량품이 점점 낮아지면서 수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중국처럼 자국 내에서 모두 불량품이던
아니던 간에 이 모든 이 범용 메모리를 소화할 수 있다면 계속 생산을 내면서 기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범용 메모리의 가격은 수익성이 떨어지죠. 근데 이게 이제 반도체의 미래가 아니죠. 반도체의 미래는 AI입니다. HBM을 중심으로 한 AI예요. 그래서 이제 고수익 제품에 주력한 하이닉스는 수익성 개선을 완벽하게 이뤄내면서 체질 개선을 한 거고, 이제 이쪽으로 가야죠. 중국도 HBM으로 쫓아오겠죠. DDR5까지 생산을 해냈어요. 그럼 이제 DDR5를 적층하기만 하면, 쌓아 올리기만 하면 HBM이 되는 건데, 근데 이 쌓아 올리는 기술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쌓아 올린 다음에 쌓아 올리면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에 전류가 흐르게끔 만들어주고 이걸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다 미세 공정이죠. 쉽게 따라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쉽게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하이닉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으로 가야죠. 이번 CES 2025에서 밝힌 것처럼 유리기판을 완벽하게 만들어내서 공급을 하든지, 어쨌든 앞서가는 기술력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빠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내일 반도체 관련주들 좀 관심 있게 중심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엔비디아가 이걸 화답을 해주느냐. TSMC 실적은 곧 엔비디아의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미국 시장 반도체 흐름의 모습이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 이외에 이제 미국 매크로 일정들이 있고, 관심 섹터는 늘 변함이 없는데 한두 개 정도를 제가 계속 변화를 주는 것은 그날그날의 이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인데, AI 보안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보였죠. 정확히 일주일 전에 이제 급등을 보였는데, 이건 MS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 확충을 위해서 약 117조 원 가량을 투자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그 다음에 관심주로 계속 보고 있지만 일주일 동안 눌렸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오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주도력을 가진 섹터나 테마가 아니고 새로운 테마가 이제 주도력을 갖고 지금 오늘 시장에서 주인공이 좀 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종목별로 보도록 하고요. 매매 내역은 오늘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심심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아이크래프트는 우리가 2,750원입니다. 자, 미국 12월 CPI가 시장 예상치를 완벽하게 이제 만족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되살아났어요. 이에 화답하듯 이제 우리 시장 오늘 정말 양시장 1% 이상 급반등을 보였는데, 제가 이 얘기 항상 했죠. 조정 구간을 잘 겪고 반등을 해야만 진정한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 역시 최근에 조정 구간 나오다가 이 조정 구간을 잘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코스피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부흥 떠서 시작해서 그 가격대에 계속 유지를 해줬는데, 이 가격대 유지해주면서 여기서 이제 상승 흐름을 튀어가면 2500에서 600선 사이에 쌓여있는 이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흐름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게 진정한 상승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또 강조했는데, 최근에 미 증시 조정이 기술기업의 거품, 뭐 트럼프 리스크 이런 말로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원론적인 얘기고, 이 진정으로 지금 미 증시에 영향을 주는, 그냥 아주 진짜 딱 정답을 말해봐라 라고 하면 뭐냐면 연준입니다. 인플레이션 증가 우려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의 변화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원론적으로는 트럼프의 취임 후 행보에 대한 우려가 인플레이션 증가에 이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결국 결론은 그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이에요. 올해 연내에 4번 정도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데 지금은 2번 정도로 줄어든 걸로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고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최근 기술주들이 중심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증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겠죠. 근데 이제 12월 CPI가 시장 예상에 부합을 하면서 지금 시장에 가장 필요한 부분, 이 부분을 충족을 시켜줬다. 그러면서 기술 기업들의 숨통이 완전히 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가 8%, 엔비디아는 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하이닉스가 5%대 급등을 보였죠. 대단한 상승을 보인 겁니다. 5%입니다. 자, 시장을 완전히 우리 시장을 이끌어줬고, 삼성전자는 조금 아쉬워요. 보합 부분까지 내려왔는데 그래도 1%대 상승은 유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 초반까지는 시장 선도하는 모습 보여줬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 시장을 단단하게 방어를 해줬죠. 방어라기보다는 끌어올려줬습니다. 자, 이제 기술 기업에 대한 거품론 잠재우고 성장성을 더욱더 부각을 시켜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특히 이 CES 2025에서 핫해진 피지컬 AI 그리고 AI 보안까지 그리고 다시 부활한 양자 컴퓨팅, 이 기술 기업들이 지금 축제 분위기인데, 문제는 이제 너무 축제를 크게 열다 보니까 축제에 참여한 이 인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부각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안 되네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심합니다. 계속 돌죠. 그래서 하루에도 두세 테마가 주도주로 떠올랐다가 하락했다가 이 등락이 계속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은 어떻게 되냐면, A 관련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국 첨단 소재가 양자 컴퓨터로 올라간다 하면 이슈가 붙은 한국 첨단 소재만 올라가고 다른 종목들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못 오르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주도 테마가 바뀌면 못 오르던 종목은 그대로 밀려버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모든 테마별로 일어나고 있어요. 뭐 유리기판이든 로봇이든 AI든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의 수급이 그렇게 탄탄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다행히도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죠. 최근에 이제 환율도 좀 진정이 돼가고 있고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이 폭 자체가 좀 더 빨라지고 가팔라진다면, 환율도 왜 오르고 있니 지금? 어쨌든 1,450원대인데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 외국인들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국채 금리, 국채를 사는 것보다는 국내 주식을 사는 게, 거기다 저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아예 새로운 종목이 상승하거나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는 종목만 계속 오르거나 극단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요 종목별로 비중 관리를 잘 하시면서 보유하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수월한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닥권 시장이잖아요. 함부로 종목을 손절하지 마세요. 함부로 손절을 할 종목이면 애시당초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을 그냥 바로바로 해버린다기보다는 매수하고 나서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비중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왜냐? 바닥권 시장이니까요. 고가권 시장이고 상승 추세 대상승으로 올라가는, 정말 2020년에서 21년에 가고 있는 그 대세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잦은 매매를 할 필요가 없죠. 갖고 있으면 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매수했는데 하락한다 그러면 칼같이 손절하고 주도주로 계속 바꿔가야 돼. 그러니까 잦은 매매가 아니고 손절을 바로 해줘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면 지금 바닥권 시장이죠. 이 시장에서는 손절을 해봐야 바로 올라와요. 왜냐면 바닥이니까 내려가면은 지하실을 딱 갔다가 저가 매수 유입되면서 바로 반등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비중 관리를 잘하면서 소량을 매수했다가 내려가면 그 자리에 추가 매수를 해주는 게 좋아요. 여기서의 단서는 그거죠. 조건은 이 종목이 명분에서 좀 우위를 점하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AI, 뭐 로봇, 지금 성장성이 있는 기술 성장주냐.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양자 컴퓨터가 오늘 오전 초반에 굉장히 강했죠. 대장주는 한국 첨단 소재입니다. 다른 그 어떤 종목이 뭐 나타난다 하더라도 바뀜이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점화로 떨어졌다가 다음날 상한가. 이날 18% 떨어진 다음에 시간에 하한가를 갔는데요. 오늘 유상증자 표시가 되어 있죠. 내일 유증물량이 오늘 유증물량이 아마 상장이 됐을 겁니다. 제가 보유한 종목에 체크를 안 했지만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120억 규모의 이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유상 증자를 진행을 했는데, 발행 신주가 986만 주, 그리고 이 딥마인드에서
최대 주주인데 배정 수량의 100%를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 상장이 됐는데 이게 이날부터 뭐가 있냐면 이 권리 공매도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항상 드렸는데 유증 물량이 또는 무증 물량이 상장되기 전에는 이틀 전부터 공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것보다는 이때 양자 컴퓨터가 한번 폭삭 망했었죠. 젠슨 황의 한마디로. 그 영향으로 이날 급락과 점한가가 나왔었던 거고 거의 시초가 한가 같죠. 그 다음날 이제 상승한 것은 엔비디아에서 다시 살려줬고 오늘은 MS에서 아주 엄청난 내용을 발표를 한 겁니다. 자, 퀀텀 레디라는 기업용 양자 컴퓨터를 발표를 했어요. 지금 미국 기술 기업들도 모두 지금 경쟁 중인 게 뭐냐면 젠슨 황이 왜 유용한 컴퓨터, 양자 컴퓨터 나오려면 20년 걸린다고 했을까요? 자신들이 지금 개발하는 주도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구글에서 먼저 윌로우를 발표를 했고 IBM도 양자 칩을 발표를 했고 근데 엔비디아는 지금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엔비디아는 지금 AI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까내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젠슨 황이 까내린 다음에 엔비디아에서는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를 얘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MS에서는 아예 양자 컴퓨터를 발표를 합니다. 퀀텀 레디 프로그램을 공개를 했는데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요. 60% 70% 떨어졌다가 바로 60% 70% 올라가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여기 쭉 나오죠. 양자 컴퓨터 상용화까지 이렇게 걸릴 것이다. 자, 그러면서 리게이트 컴퓨터가 어떻게 됐습니까? 야, 말이 되는 이거 4.5%가 아니고 45%입니다.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나서 저커버그도 한마디를 했고요. 그러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전에 뭐가 있었냐면 엔비디아에서는 하이브리드 양자컴이 나왔죠. 얘기를 했죠. 얘기가 나왔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MS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양자 컴퓨터 부분에서 지금 AI 솔루션 부분 AI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 생성형 AI 부분에선 MS가 지금 챗 GPT를 위시로 해서 가장 앞서 있는 상태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엔비디아가 AI 칩의 전 세계 물량의 80%를 장악하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상생이기도 하지만 라이벌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누가 먼저 이제 차세대 또 신기술에 먼저 도전하고 성과를 얻느냐가 중요한데 구글이 일단 윌로우로 앞서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MS에서도 지금 퀀텀 레디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계속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2025년에 사실 테슬라도 그렇잖아요. 이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1조 3천억 원이 됐는데 이 테슬라의 시가총액 차트는 그동안 이제 액면 분할을 한다 하더라도 주식 분할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야 대단하죠. 주당 단가의 차트 말고 이 시가총액의 차트를 봐야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데 성장 과정에서 중간중간 머무는 단계 상승한 주가를 자기 주가로 만드는 단계들이 있어요. 엔비디아도 이제 그런 시기에 접어들 건데 그러면서 엔비디아를 추격하는 기업들의 주가들이 올라올 거예요. 왜 미국은 지금 3조 달러 기업이 3기업이나 됐을까요? 그런 식이죠. MS가 처음에 올라갔을 때 정체됐을 땐 애플이 쫓아 올라오고 그렇게 두 기업이 정체를 보일 때 엔비디아가 쫓아 올라오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정체되어 있는 정체라는 건 떨어지지도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기업들이 다시 한번 레벨업 해주면서 지금 시총을 계속 키워가고 있죠. 뭐 미국 주식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이러한 기술 개발 성장주들이죠. 현재 안주하지 않고 계속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데 그 강점이 있습니다. 애플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혁신 기업이었다가 최근에 혁신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데 MS는 이제 다시 혁신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엔비디아 역시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2025년에도 미증시는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기술주들의 경쟁 구도가 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MS의 이 퀀텀 레디 발표가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고요.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양자 컴퓨터가 이제 초현실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넘어왔어요. 구글의 윌로우를 비롯해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런 칩들 덕분에 초현실에서 이제 현실적인 모델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 모델만 잘 잡을 수 있다면 더욱더 성장 가도를 달리게 될 겁니다. 문제는 이제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인데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명분에 우위하는 종목을 잡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엑스게이트를 항상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 엑스게이트와 함께 파인텍이라든지 오늘 차트를 좀 잘 만들어 놨거든요. 1200원 시가총액 500억 원짜리 갸우뚱하지만 그래도 이런 종목들에서 핵심적인 파트너십을 가진 종목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지금 살짝 엔비디아 관련주 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크래프트도 VIP방에서 매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시간에서 움직이면 거의 의미가 없는 거고 상승하기 직전이거든요. 물론 아이크래프트는 양자 컴퓨터랑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엔비디아 엘리트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관련주들로 계속 편입을 해야 된다. 한싹, 모니터랩, 센즈랩 뭐 대단하죠. 지금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에 간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또 MS 얘기가 나오는데 AI 보안 솔루션입니다. 지금 모니터랩이 어떻게 보면 제일 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얘기가 나왔죠. 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그리고 MS와 함께 AI 보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모니터랩이 이제 이 MS의 AI 보안 파트너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MS는 AI 데이터 센터에 이미 800억 달러를 글로벌 시장에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중에 500억 달러를 미국 내에 사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상태에서 반도체가 과연 거품론이 나와야 될까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120조 가량을 투자한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라면요. 한 50조에서 60조 가량이 이제 미국 내에 투자가 되는 거죠. 이 정도 금액이면 한 산업 자체를 완전히 선도하고 이끄는 금액 정도인 거예요. 이 정도를 우리가 근데 이 진짜 엄청난 통이 큽니다. 116조 원입니다. 역시 3조 달러 기업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누가 생산해냅니까? 반도체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당분간은 걱정을 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생산하는데 생산을 못 따라갈 정도가 될 겁니다. 수요를 못 따라갈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AI 규제 완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규제를 완화하려면 보안을 철저하게 해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안 관련 기업들이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관련주들이 급등을 보였는데요. 제가 한 싹을 주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렸고 무증까지 받았으며 우리가 한번 요 자리에서 매수를 했었을 거예요. 지난해 9월에 매수를 했다가 이제 좀 밀려 내려왔는데 다시 지금 상승 드라이브 걸면서 강하게 흐름을 타고 있거든요. 수익 많이 본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원래는 이날부터 매수하려고 했어요. 금요일부터. 근데 그 다음 한 이틀, 3일 정도 밀렸는데 사실 그저께도 굉장히 고민을 했고 어제도 고민을 했고 오늘도 고민을 했거든요.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장구 끝에 악수 둔다는 얘기는 이 주식시장에서 꼭 나옵니다. 이 주식 용어랑 바둑 용어랑 비슷한 게 좀 많아요. 뭐 대만은 죽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저도 굉장히 좀 아쉽긴 하지만 다시 한번 기회는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쉽게 마무리될 만큼의 약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강한 내용으로 지금 다시 한번
보안 솔루션 관련주들이 올라갈 거예요. 지금까지는 실적이 없지만 올해부터는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를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실적 얘기는 아까 해드렸는데요. 하이닉스 그래서 오늘 종가가 최고가로 끝났어요. 21만원 회복했고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위기론, 그러니까 누구나 부정적인 재료가 나왔을 때 부정적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한국 반도체 망했다? 왜 망해야 됩니까? 아직 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안 망할 수 있어요. 망했다가 아니고 망하지 않을 길을 모색해야죠. 망하지 않을 길은 어디에 있다? 신기술 개발에 있다. 그리고 그 신기술을 적용해서 지금 하이닉스는 호실적을 거두고 있고 이렇게 번 돈을 다시 재투자하면서 계속 앞서 나가는 반도체를 만들어야겠죠. 중국이 범용 AI 시장, 범용 반도체 시장 다 장악해도요. 사실 중국과 미국이 싸우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 중국산 제품 갖다 쓰지 않습니다. AI 반도체 나오면 그건 더더욱이 갖다 쓰지 않고요. 결국에 미국이라는 국가의 IT 쪽의 우방국은 우리나라고요.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대만 한국 제품들을 갖다 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기반으로 또는 중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반도체 기업들은 악재를 맞이하겠지만 그것은 체질 개선과 활로를 모색해야지 계속 안주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점이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원래 중국에 기대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탈중국을 거의 마무리 지어놓은 상태예요. 최근 주가 아주 흐름 좋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기대서 중국의 추격을 그대로 직격으로 맞아서 안 좋아질 기업은요. 중국이 쫓아오지 않았어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명심하고 우리는 시장 대응, 이 종목들 대응을 해줘야 된다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 저는 아쉬운 점이 많았었던 시장입니다. 근데 원래 그래요. 시장 흐름이 우리가 어제까지도 SOS랩 어제 오전까지 이제 수익을 보면서 올해 들어서 수익을 진짜 쭉 이어왔거든요. 굉장히 수익을 많이 보다가 이제 오늘 좀 정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오늘 매수한 종목들이 심심한데 내일 금요일장에서 이 종목들을 싹 정리를 하거나 그러니까 포트 교체를 하거나 이제 잦은 손절은 해서는 안 되지만 포트를 교체할 때는 뭐 과감한 선택은 당연히 또 해줘야겠죠. 우리가 자금이 무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제가 드린 종목들은 항상 명분의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간다거나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선택지에 따라서 내일 대응 전략을 만들어 드릴 거고요. 내일 오전에 제가 장중 공개 방송 진행을 하는데 내일 오전 장중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제가 또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보면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 건데요. 내일 영상을 제가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방송국을 가서 이제 녹화를 하는 날이라서. 그래서 월요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제일 일렉트로닉이나 SY 같은 종목들이 지금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우크라 재건도 있지만 이제는 LA 산불 복구에 관련된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지금 움직임이 좋은데 저도 세명전기를 계속 얘기해 드리죠. 내일 한번 잘 봅시다. 이쪽 섹터에서 흐름이 나오는지. 자, 이렇게 잘 보고 저는 그럼 내일 오전 장중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참여해 주셔서 아니죠.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유튜브 영상은 월요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편안한 오후 되시고 내일 오전장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이제 뭐 유튜브 영상은 월요일 날 올려드릴 거니까 유튜브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